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촌놈 인생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자, 이 거창촌놈은 경남 거창 주상극이라는 아주 두메산골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돈도 없고 공부도 취미 없고 이래서 국민학교 6학년을 두분했어요. 자, 그래서 학교에 막상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어릴 때 말을 상당히 심하게 더듬다 보니까 국어 선생님이 제일 무서웠듯이 공부에 대한 취미가 그만 없어졌어요. 왜? 공부를 해서 별로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반포기 상태로 했는데, 그래서 항상 시험만 치면 연필에다가 1, 2, 3, 4를 파서 두루루 구불태서 3 나오면 3 쓰고 5 나오면 5 쓰고 이래 항상 번호가 나온 대로 시험을 쳤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왠지 내 기분에 인생을 나는 괜찮게 살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 포기 상태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꿈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부산에 있는 누나 집에 조그마한 가방에다가 속옷 2개 넣고 양말 2개 넣고 그거 하나 들고 탈래 아는 사람 집을 찾아와서 시작했던 게 인생살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여기 오니까 수금사원 뽑는다라고 해서 거기 가면 수금해오면 돈 준다 해서 그래서 시사형사에 입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시사형사에 입사를 해서 처음에 어느 날은 아침에 출근하는 내 모습에 바로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 회사에서 나도 꼭 근무를 해야지, 이것이 인생의 또 한 번의 계기가 됐다 할까, 아마 이런 것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무를 계속하면서 부산에서 주로 내가 했던 일들은 사고건 처리 담당. 사고건 처리 담당이 뭔지 알죠? 뭔가를 구입했는데 돈 주기를 억수로 싫어하는 사람들 수금하는 일만 내가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부산 책임자가 나를 불러놓고 아침부터 이제는 부산에서 근무를 하지 말고 거제도 가서 근무를 해라. 거기 있는 책임자가 네 업주처럼 수금을 하는 업무 책임자가 그만두고 갈 판이었는데 가는데 그 업무를 네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솔직히 겁도 좀 나지요. 이쪽에 몇 생긴 그렇게 타지에 간다는 자체가 겁이 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사람하고 인수인계를 해서 하기로 해서 인수인계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양반이 탁 하는 말이 뭐라 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출입을 하지 말고 월급에서 공제를 해줄라 했는데 공제를 안 받고 자꾸 출입을 해서 수금을 하러 들어오니까, 수금하는 우리 회사에서 그 사람들은 공제를 해줄라는데 우리는 수금하러 가야 해요. 왜? 가면은 수금을 하러 가면 주위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신청자가 20개, 30개씩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다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오다가 그 정도 들어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무조건 출입을 해서 수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하지 마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반발이 생겨서 주민등록증을 카피해서 출입을 못하니까 경비실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시사회사가 온다 그러면 절대 출입을 못하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몇 번 더 가려고 하다 시도를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나니까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임으로 내가 맡아서 간 거죠. 자, 후임으로 맡아서 갔는데 떡 가니까 상황은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카피해놔서 시사형사는 이름의 핑계를 대고 출입을 하면 출입을 하게끔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수완껏 들어가야 된다 해요. 그래서 이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바로 거제도에는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이라는 큰 회사가 있죠. 그 회사 2군데가 가장 회원들이 많아요. 90% 이상의 회원들이 거기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더 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야, 회사 이름을 대지 말고 출입을 해야 된다.
그 뭐라고 대고 출입을 할까? 이제는 그 사람은 이제 그만둘 사람이니까 별로 문제가 없지만 나는 그 일을 이제 그 사람이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만두는 시점에 내가 갔으니 그래서 쭉 가서 보니까 둘러보니까 대우조선에는 약 10리길이 철조망으로 이렇게 10리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가만히 가서 아무리 빙빙 돌면서 살아봐도 해답이 잘 안 보여서 이거는 하늘로 이렇게 새처럼 푹 날아서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땅굴을 파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좀 들긴 한데 그것도 뚜렷한 해답이 안 나와서 철조망을 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니까 철조망이 좀 엉성하게 불 밑에 있는 그 철조망 밑에를 그럼 이거구나. 여기서 뭔가 해결책을 찾았죠. 그래서 하숙집에 가서 깽이하고 삭을 빌려서 그 엉성한 철조망 밑에 풀숲이 있는 그 풀숲 밑을 밤에 그것도 세상천지에 11월 달 말쯤 돼서 처음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바닷가에 바람은 우찌그리 찬지 허하벌판에 산바람은 쉥쉥 불어오는데 깽이를 들고 판에 가서 거기다가 개구멍을 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파놓고 불을 넣어가지고 싹 덮어놓고는 그 다음에 언젠가 그리에서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 이튿날 와서 진짜 거기는 월급날이 25일 날인데 25일에서 3일 내에 수금을 다 해야 된답니다.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술을 먹고 술값 다 갚고 나면 없어서 못 갚는 수가 많기 때문에 3일 안에 수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루는 그 속에 개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 업무를 시도하게 됐죠. 그래서 시도해서 해결을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또 여기뿐만 아니고 삼성조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가니까 삼성조선에 가니까 이거는 철조망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전부 부루꾸로 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도저히 부루꾸 담을 넘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부루꾸 밑에 팔 수 없는 거고 이건 참 큰일이네. 그래서 이제 밤에 가서 하루 내내 회사 앞에 무조건 경비실로 출입을 했는데 경비실에 출입을 못한다면 저 경비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걸 보고 하루 내내 보고 있으니까 밤 시간이 되니까 야간조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 몇십 명이 모여가 쭉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저 사람들이는 똑같은 가운을 저 앞에서 팔고 있으니까 그걸 한 개 사가 있고 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내가 들어가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운을 한 개 사가지고 입고 썩 모른 척하고 썩 간데 호각을 휙 보지만 탁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이래서 어떻게 온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참 입장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를 한번 만나보러 왔는데 하고 대충 얼버물버물 하다가 이 사람이 좀 이상했던가 보죠. 그래서 그날은 고마 인사만 간단하게 오늘 내가 어떤지 한번 이 회사가 어떤지 한번 가보고 싶어 왔는데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인사하고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래 바깥에 나와서 또 생각하기 도저히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 이거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혼자 가만히 깨를 좀 냈죠. 깨를. 그래서 우리 회원한테 한 사람한테 통화를 해서 내가 사실 내일 수금하러 갈 테니까 하천공장에 우리 그 시사회사에서 왔다 그러면 수금을 그 출입을 안 시켜주니까 하천공장에서 왔다 하고 출입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럼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 그러고는 이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핑계를 대고 그 회사를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가서 이 인수자가 삼성조선은 가면 수금을 할 때 설계동이라는 건물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1층에 수금하고 2층에는 하지 말고 3층에 가서 하고 4층하고 5층하고 마지막에 2층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2층에 오면 2층이 설계팀을 관장하는 종합설계팀인데 거기에 박 과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출입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걸리면 다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다른 데 상관없는 데를 먼저 수금하고 마지막에 종합설계팀에 와서 수금을 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 사람 시킨 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2층에 가서 회원한테가 수금하라고 가니까 그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오더니만은 어떻게 오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시사용사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해주라고 있네. 또 한참 있다. 또 어디 손장부 있네. 또 그거 하고 있으니까 하청에서 오셨습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래, 왜 하청에서 오셨습니까? 그 하청에서 왔습니다. 이라고. 하청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라고. 그또 하청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한참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해답이 안 나오는 거구나 싶어서 시사행사에서 수험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탁 내려 계단을 한 두 개 내려놓은 이 친구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을 잡고 하면 조금 연속하기 곤란한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탁 뿌리치고 탁 몇 계단을 더 내려오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삼성에, 거제도의 책임자로 와서 삼성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지 한번 얼굴 보고 싶은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올라가가지고 함께 가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이 양반이 새로 역시나 박춘민 과장이나 박 과장이라는 사람한테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턱하니까 이 양반이 턱하자가 뭐라고 막 해더라고요. 이게 출입을 못하고 내가 이래 해놨는데 어떻게 당신이 출입했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박 과장님은 손님이 오시면 항상 응대를 이렇게 합니까? 설사 그렇더라도 전후 좌우를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안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침 의자를 땡겨줘서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시도해서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안 났죠. 그래서 끝이 안 나서 결국은 내하고 박 과장하고 내 데리고 갔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경비실 출입시켜준 사람하고 경비실에 앵꼬 대장하고 이렇게 해서 5명에서 가서 5층 회의실에 가서 한 4시간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박 과장한테 그랬죠. 박 과장 이 회사에 출입을 해서 하시는 일이 출근을 하면 설계팀에서 설계팀을 관장하는 그런 업무를 하신다면 나는 시사행사에 출근해서 수금하는 일이 내 업무인데 수금을 하지 마라 그러면, 이미 삼성에서 다 샀는데 수금을 하지 마라 그러면 수가를 놓고 집에 가란 말이네. 앞으로 안 올 테니까 당신이 그러면 수금을 해서 이걸 카드를 대니까 수금해가 내가 회사 앞에 기다리겠다. 가다 주라.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는 군함도 만들고 억수로 중요한 기밀을 요구하는 데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이라도 파출소 풀러가 바로 경찰서 보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해라. 우리 회장님 어차피 사장님이 내가 이렇게 와서 그런 일로 파출소 잡혀갔다면, 경찰서 잡혀갔다면 아마 포창장도 주고 성진도 시켜주고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할 일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카드를, 마지막 카드를 그 사람한테 다 주고 명단 리스트를 주고 바깥에서 기다리겠다 하고 바깥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오고 더 앉아 기다리게, 역시 퇴근 시간 되니까 그 박 과장의 수금을 다 해가지고 탁 명단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김에 오늘 제가 식사도 했다고 한번 술이나 한잔 합시다. 같은 남자끼리. 그래가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내가 괜찮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양반이 우리 프로그램도 있는 대로 몇 개나 구입을 해줬고, 매달 그 사람이 그렇게 수금도 해줬고, 또 공부를 하고 싶은 신청자도 받아서 주는 바람에 업무 처리를 참 편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방법에 따라서, 항상 세상 일은 실현은 있지만 그 실현은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누가의 주인공이 난데 결국은 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나도 어떻게 그랬을까라고 의아심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은 꼭 그 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인생을, 직장 생활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시련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련들이 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항상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누가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도 바로 시련이 왔을 때 바로 그 시련을 헤쳐가는 주인공이 난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한다면 그 해답은 바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해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꽤 많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험이라는 거다. 바로 경험의 스승을 가장 중요한데, 두 번째, 그것이 안 된다면, 경험이라는 게 없다면 서점에 있는 책을 통해서 먼저 지나왔던 경험했던 사람들을 읽어나가는 인생살이가 있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계기가 돼서 위기가 왔을 때 저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해결을 좀 더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은 제가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